일본 사람들이 역사 과거를 잘 안 배웁니다. 일본에서의 근대사, 전쟁에 패배했을 때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몇 장 안 돼요.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 하는 말이 그거는 아니다. 이런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국민 여러분들, 우리가 뭘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공부해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이시바 총리의 전후 80년 견해를 본 일본의 반응이라는 내용인데, 일본에서 이제 지난 무라야마 담화라는 전후 50년 담화 이후로 일본의 이제 총리가 전쟁이 끝난 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나면은 한 번씩 이제 의견 표명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역사를 생각하고 이게 우리 정권, 우리 내각의 생각이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해요. 신년마다 해왔네요. 그렇죠. 이걸 이제 무라야마 이제 총리 때 이제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이제 무라야마, 그 다음에 고이즈미, 그 다음에 아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시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시바 총리의 발표는 다른 총리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른 총리들은 흔히 말하는 내각의 승인을 받고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할 거야. 총리 직책을 걸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발표하시죠. 이걸 무라야마,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말한 고이즈미, 아베가 했다면은 이시바는 내각에는 상담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해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랬거든. 우린 동의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럼 내 생각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게 해줘. 하든지 말든지. 라고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80년 거는 이시바 총리의 개인적인 소감. 대신 이제 총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역사가 이런 걸 나중에 평가를 하잖아요. 나중에 몇십 년이 흐른 후에 그래도 그때 당시에 총리였던 이시바라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그 나름대로의 의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반응, 그리고 뭐 한국에 나온 기사를 종합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0월 10일이죠. 이시바 석파 총리가 전후 80년 견해를 발표했다. 라고 해서 이제 야후뉴스 탑에 생중계가 딱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이제 제일 큰 신문, 요미우리 신문이죠. 이시바 총리 전후 80년 소감을 발표했다.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비판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된다. 그리고 아사히네요. 똑같죠. 이시바 총리 전후 80년 소감을 발표했다. 총리 개인의 생각에 나는 이런 식으로 전쟁을 생각합니다. 라는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참고로 TV 아사히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당시에 헌법, 정부, 의회, 언론에 문제가 있었다. 뭐의 문제? 전쟁을 막지 못한대. 이런 책임을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 분위기, 그걸 좀 자세하게 이제 어쩌면 이제 역사학자 같은 느낌을 있잖아. 교수님이 이제 강의한다 있잖아. 일본의 전쟁사 이래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시사통신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시바 총리 퇴임 전에 집념이다. 이 발표가 왜? 다 하지 말라 했는데 본인의 고집으로 어쨌든 하는 거거든요. 대신 자민당 내에 있는 보수파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왜? 지금 자민당의 총재는 누구예요? 다카이치 사나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아무리 일본의 총리를 하더라도 자민당 내에서는 지금은 일개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까지 하는 거는 월권행위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 보수파가 다카이치 사나이를 지지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배려를 해가지고 사과라는 단어는 이번에 없습니다. 대신 기존에 있던 무라야마, 고이즈미, 아베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이어서 그 내용을 이어간다. 사과의 마음을 이어간다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따로 본인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원래 이시바 총리는 지금까지처럼 80년 담화로 내고 싶었는데 그거는 반대가 심하고 그 여론도 안 좋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고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 위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라는 식으로 내고 그리고 내는 내용도 아주 전체적인 내용 말고 왜 일본은 전쟁을 시작했을까라는 관점 하나에 접혀서 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많이 이제 제약이 있죠. 당장에 이번에 이제 이런 이시바 총리의 전후 80년 소감이 이제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하거든요. 근데 신문 기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시바 총리 집권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견제 세력 눈치 보느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셨을 텐데
오늘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질문을 해주는 거 얘기를. 그러니까 이시바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제 끄덕끄덕거리면서 있잖아요. 왜? 힘이 없는 총리였으니까. 당내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선거에 졌다. 이시바는 얼굴로. 그 하나만으로도 이시바는 실패한 자민당 총재거든요. 자민 당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입지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준 사람이 없었고, 마지막에 꽃길도 뭡니까? 본인이 이제 꽃길 뿌리면서 꽃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레드카펫도 아무도 안 깔아주니까 이제 나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그게 처량해 보인 거지, 기자들 입장에서도. 대신 이제 뭐 나름 이제 센 질문이란 그런 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똑같이 왜 사죄를 안 했나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미 앞서 뭡니까? 여러 가지 총리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외교적인 대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얘기를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걸 얘기한다 하면 정말 하지 마라 라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못했던 거죠. 어쩌면 자민당 나가라 이런 식으로 말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의 내용에 대해서 연합뉴스죠. 이시바 전후 80년 메시지 발표. 여기도 이제 담화가 아니라 메시지가 됐네요. 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 똑같은 거죠. 아까 말한 이제 무라야마 담화부터 그걸 계승하겠다. 그 다음에 연합뉴스. 이시바 전후 80년 메시지에서 역사인식 계승, 전쟁 교훈 새겨야. 대충 그런 내용 맞습니다. 예,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지.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시바가 자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플러스 왜 막을 수 없었는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직시 언급을 주목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나쁜 반응은 아니죠. 지난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는 여기서 끝내고 미래만 봅시다.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랑 좀 반대가 되는, 한 번 더 과거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뭐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 그렇게 반응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죠. 이제 일본의 내용인데 연합뉴스에 이렇게 보도했네요. 이시바 메시지 내용 어중간 전쟁 가해 언급했어야 일본 전문가. 뭐 이래서 연합뉴스에도 기사를 퍼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일본에서도 좀 재밌는데, 일본도 똑같이 여러분 한국이랑 오른쪽, 왼쪽 이런 신문이 있어요. 한국에 뭐 있잖아, 뭐 이제 조중동 뭐 한겨레부터 해서 한경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일본도 똑같았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은 이번에 하나같이 다 약간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재밌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도쿄신문 좀 많이 왼쪽에 있는 친구들인데, 이시바씨의 소감 불충분하다. 전혀 이거는 이시바짱 일을 못했다. 왜? 사제부터 이래가지고 대외적인 내용이 없다. 당장에 뭐 본인 총리가 말하는 내용을 내각에서 허용도 못했으니까 이건 개인 생각이잖아. 그거 해서 뭐하냐? 의미가 없다. 이게 좀 일본의 좀 왼쪽 리베럴 성향의 신문이고, 그리고 상케입니다. 오른쪽이죠. 리포트네요. 새로운 논점이 부족한 학생의 리포트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까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말했지만은 지금까지는 일본은 담화,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이번에는 뭐라고요? 소감, 어디까지 개인의 생각이에요. 이시바라는 사람의. 제한 많이 있는 상황에서 낸 거.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은 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당장에 이번에 이시바 총리 이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 현 자민당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 뭐라 얘기를 했냐?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네요. 저기 다카이치 총재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전후 80년 발표한다는데 혹시 뭐 아십니까? 뭔가 내각에서 결정되고 있지 않은 일을 본인 마음대로 발표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몰라요. 라고 해서 싹 가버려요. 당내의 이시바 총리의 입지를 알 수 있는 한마디죠. 관심 없거든. 왜? 개인적으로 혼자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걸 굳이 내가 알아야 되나요? 이런 뉘앙스잖아요. 예. 이것도 근데 다카이치 씨스러운 대답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카이치 씨는 이제 내가 권력인데 하도 내가 하지 이제. 쟤는 뭔데? 내려가서 있잖아. 근데 거기서 뭐 한다고 기자들 불러서 뭐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당내 입지를 가진지 알겠죠. 그리고 당장에 뭡니까? 이미 발표 전에는 자민 당내 보수계 의원들이 그냥 하지 말라. 사나이짱 총리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도 당내 의견이 계속 나와 있었던 거예요.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일본 언론들, 뭐 일본의 그 어떤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이걸 다 봤는데 풀로 이시바 총리가 상당히 좀 둘러서 얘기를 한 거니까 제약이 걸리니까. 여러분 이제 저희 방송에서 자주 나오지만 일본 사람들이 역사 과거를 잘 안 배웁니다. 쭈미 곧 일본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등 고등 교육 과정 다 밟았지만은 일본에서 근대사 전쟁에 패배했을 때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몇 장 안 돼요. 분량이 거의 없어요. 부끄러운 일인데 오상이랑 만나서 처음으로 알았다라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부끄러운 역사잖아. 그걸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르친 거 아닌데 예를 들어 태평양 전쟁 시작, 일본 전쟁 패배, GHQ 이러고 끝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한 줄 써두고 넘겨요. 그냥. 일본 역사 시간은 옛날 거는 아주 긴데 그렇죠. 근대사는 아주 짧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어떻게 돼? 모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SNS부터 해서 요즘 이상한 게 많잖아요. 역사 수정주의식. 그거에 대해 감화를 받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일본은 잘못한 게 없다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가 하는 말이 그거는 아니다. 사람이 역사 앞에서는 제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흔히 말하는 일본의 이런 부족한 거 있잖아. 그거를 어쩌면 강연을 했다. 일본 당시는 군부는 폭주를 하고 정치권, 미디어도 그거를 방조했다. 막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은 전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을 일으켰다. 이런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라고 총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국민 여러분들, 우리가 뭘 했는지, 뭘 잘 못했는지 잘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식으로 했네요. 당장에 이제 이시바라는 이 인물은 사실은 한국어로 번역. 지난 2018년 기사입니다. 일본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있다. 이시바 씨에게는 자민당이 지금 이래가지고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아베 총리의 이제 외교적 방향부터 이래. 이걸 당시부터 상당히 좀 많이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시바가 정말 자주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싱가포르 갔을 때 리콴유 전 총리 있잖아요. 싱가포르의 국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를 항상 들고 옵니다. 예. 이 리콴유 씨가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시바장에게. 당신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 중에 싱가포르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시바장은 아니요, 뭐 저는 뭐 그냥 뭐 있잖아 싱가포르 점령하고 이름을 바꿨다는 것밖에 모르는데요. 그래서 리콴유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시바는 항상 본인이 말하는 게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시바도 엘리트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잖아. 거기다 또 나중에 돌아서 공부를 하니까 본인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걸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일본 교육엔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식으로 덮어 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경종을 항상 울렸었어, 이시바는. 네, 그런데 이런 게 인기가 있나요? 인기가 없죠. 왜? 어찌 보면 일본은 패배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싫은 일은 잊고 싶잖아요.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기억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되새겨서 알아야 된다라는 식의 이시바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시바의 태도가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고. 당장에 요즘은 트렌드가 뭡니까? 국뽕 아닙니까? 자기 나라 최고, 우리나라가 세계 넘버원, 전 세계가 뭐 있잖아. 뭐에 무릎 꿇은 이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 보면. 그런데 왜 이런 걸 해야 돼?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있잖아요. 이런 자세 자체가 자민 당내에서도 아웃사이더로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시바짱가 소감을 냈잖아요. 문서로 다 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셋 와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중요한 건 문서 다 읽고 그 이후에 있던 질문 시간. 그렇죠. 그때 많이 이시바 총리의 있잖아. 이시바라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이 많이 있었네요.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발표문이 아니라 이 기자회견을 다 봐야 됩니다.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자회견을 다 봤는데 이시바 총리가 상당히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좀 모자라서 정치를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이제 기자회견이거든요. 지금이라는 시대가 이시바 총리에게 좀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가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찬스가 한번 있었어요, 인생에서. 자, 그게 언제냐? 지난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입니다. 2012년. 아베 신조, 아베 전 총리가 이겼거든요. 이래서 이제 아베짱의 이제 긴 아베노믹스부터 해서 이제 장기 집권이 시작된 그 총재 선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1차 투표에서 이시바짱이 1등이었어요. 199표. 아베짱이 2등, 141표. 지방 당원표에 압도적입니다. 이시바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망이 있었어요. 왜? 자민당이 야당으로 전락을 했을 때 일본 전국을 돌면서 자민당 밀어주세요.
했던 게 누구? 이시바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자민당 야당 시절에 어찌 보면 여당으로 돌아오게 된 제일 큰 뭡니까? 공헌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방 당원들이 이시바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표를 많이 얻었었어요. 대신 뭐 국회의원표, 자민당 국회의원표는 적었어요. 그래서 결선 투표, 아베 신조 108표, 이시바 89표. 이래서 결선에서 졌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시대를 잘못 만났다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일본 자민당 선거가 2021년부터 결선 투표에서도 지방표가 들어가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지방 당원표는 1차에서만 쓰고 2차는 지방 당원표를 아예 안 봤단 말이야. 그랬구나. 지금 방식의 자민당 총재 선거를 2012년에 했었더라면은 당시 자민당 총재는 누구? 이시바입니다. 지방표가 그대로 결선에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아베노믹스는 없었을 거고 이시바가 총리가 돼서 2012년도부터 아마 장기 집권을 했겠죠. 이때 져가지고 이시바가 흔히 말하는 팔다리가 잘립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정적이잖아. 아베 대 이시바는. 그래서 이 이후로 찬밥 신세로 몰리다가 작년에 여차저차 다카이치 안 되니까 이시바 가자. 이래서 총리가 됐는데 결국 뭐예요? 마지막에도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물러나게 되는. 어쩜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이죠, 이시바가. 결과적으로 이번에 나온 이런 내용이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솔직히 영향을 못 줬습니다. 왜? 담화가 아니라 소감, 개인적 견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본의 그 누구도 만족시킬 만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게 나오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뭡니까? 일본 사람들, 당신들은 역사를 모르고 있다. 배워야 합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 일본 총리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큰 의의를 둘 수도 있다는 거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그러니까 저 전문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을 이제 정말 장황한 내용이거든요. 전쟁에 관한 역사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의원 내각제에서 힘이 없는 총리. 흔히 말하는 자기 파벌 아니면 자기가 이제 당을 지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남에게 얹혀진 그런 총리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행보거든요, 저게. 그러다 보면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의미를 많이 안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저거는 말했지만 기존까지는 다 합의된 내용을 했는데 어찌 보면 혼자서 이제 내는 저런 감상문이기 때문에 의미를 안 두지만 그래도 이제 저게 영어로 번역이 되면은 일본의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한 내용이잖아요. 알 바 아니잖아, 해외에서는. 당내 정치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추후 앞으로 몇 년 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시바라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때는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네. 근데 왜 그런 걸 동조를 안 했을까? 왜 자민당은 그렇게 갔을까? 라는 식으로 한 번 더 이제 일본의 이런 변혁기, 일본이라는 나라의 생각을 다시 한번 볼 때 나름 재조명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질문 시간에 이시바 총리의 모습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나는 가능한 한 책도 많이 읽고 전문가 분야를 얘기하고 공부해왔지만 항상 느끼는 건 아직까지 부족하다. 나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좀 더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다라는 걸 여러 질문 대답할 때 얘기했던 게 인상적이었네요. 그런 부분에 이시바라는 사람이 보였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전후 80년 견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시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느끼지만 이게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본 자민당의 생각도 아니고 이시바 총리의 개인적인 이시바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을 때는 좋은 내용인데 큰 일본의 국가적으로 있잖아요. 영향을 주는 그런 건 없었다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